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전문 투자형 부동산 펀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 하이라이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산은 물류 허브 입지라 할 수 있는 동남 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자산입니다. 실제로 용인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를 통하여 서울까지 약 40여 분 만에 도달 가능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최고 수준의 설계 및 최신식 설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물류 작업이 가능한 자산입니다. 셋째, 책임 임대차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임차 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연 8%의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상품 개요입니다. 해당 펀드의 설정 기간은 3년으로 펀드의 설정 예정일은 2022년 4월입니다. 예상 분배율의 경우 매각 차익을 제외했을 경우 약 8%, 매각 차익을 포함하였을 경우 약 9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구조입니다. 해당 펀드의 경우 책임 임차인인 프레시지와 와이즈 UX 글로벌이 부분적으로 에쿼티 투자자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구조입니다. 해당 펀드의 경우 약 707억 원의 총 투자비를 조달하였으며 LTV의 경우 선순위 55%, 후순위 72.5%로 조달하였습니다. 금리의 경우 선순위 4%, 후순위 5.2%로 조달하였습니다. 이외에 에쿼티의 경우 총 투자비의 약 18% 정도로서 약 218억 원을 조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개요입니다. 해당 자산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우 뛰어난 수도권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자산입니다. 또한 약 연면적 6,000평 규모로서 지하 2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지상 4층의 경우 물류 자동화 설비로 유명한 현대무맥스를 통하여 기계와 설비를 조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건축 도면의 경우 4층 규모이지만 실질적 7층 규모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 투자 자산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자산은 전면뿐만이 아니라 좌측, 우측 저방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33개의 저방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높이를 다르게 한 하역 공간을 통하여 효율적인 물류 작업이 가능한 자산입니다. 해당 자산의 경우 팔레트 반송기나 자동화 창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하여 효율적인 물류 작업이 가능한 자산입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인근에는 많은 물류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접한 도로인 1차선 도로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다음은 해당 자산의 위치도입니다. 해당 자산은 오산 IC와 동탄 IC뿐만이 아니라 각종 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뛰어난 수도권 접근성을 자랑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서울의 경우 약 40분, 기타 광역시의 경우 약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배후에 동탄 제2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저온 물류센터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인근에 많은 물류센터가 개발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도로 확장을 통한 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 환경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물류시장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온 물류센터의 화주인 콜드체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매출이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2%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1.1%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표는 저온 물류센터 임차 수요에 대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류센터 공급 현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최근 고점을 찍은 물류센터 공급량은 2023년 기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용인 지역 인허가 리스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본 자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류센터 임대 시장입니다. 현재 대규모 공급에도 남동부 권역은 자연 공실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저온 물류센터 평균 임대료는 약 68,500원으로 시장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입지에 강점을 지닌 용인시 물류센터는 높은 수준의 임대료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류센터 투자시장 분석입니다. 물류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시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공급이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자산은 희소성으로 인하여 가치가 부여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으로 시장 전망 파트입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서 물류센터 공급은 시장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온 물류센터의 실제 인허가와 사용 승인은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물류센터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저희는 멀티테넌트 임차 전략으로 주요 타겟 임차인으로 육가공 밀키트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임차 예정 기업입니다. 첫 번째로 본건 1층에서 3층을 창고로 임차할 프레시지라는 기업입니다. 프레시지는 밀키트 업계 1위로 본건 물류센터와 프레시지 용인 공장의 11km 거리에 있습니다. 밀키트 시장 성장 속도로 보아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차를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층 자동화 창고를 임차할 와이즈 UX 글로벌입니다. 와이즈 UX 글로벌은 닭가슴살 업계 2위로 최근 업계 1위인 랭킹닷컴을 운영하는 푸드나무 기업이 용인의 자동화 물류센터를 신설 후 가동한 부분을 참고하여 본권 저온 물류센터와 임차 계약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 특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지하 2층 임차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임대료를 지자체에 부담하기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하여 지역 원주민과 상생을 통하여 ESG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재무 과정 및 목표 분배율입니다. 본건 부동산의 평당 임대료는 월 7만 원으로 좋은 입지와 제한적인 공급,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따라 평균 임대료보다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임대료의 연간 상승률은 2%로 동남부 권역의 연간 상승률이 3.6%보다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자산관리 비용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험료의 경우 최근 화재 사고, 민원 증가에 따라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2,500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LTV 및 금리 가정사항입니다. 금리 산정 시 시계가 가장 중요하여 가장 가까운 시기에 거래된 건물들을 비교군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선순위 대출금리의 경우 2022년 4월 회사채인 3.03%에 가산금리 평균 0.88%,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4%로 가정하였습니다. 후순위 대출금리의 경우 4%인 선순위 대출금리에 1.2%를 가산하여 5.2%로 가정하였습니다. 최근 PF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본건 부동산의 경우 책임 임대차 계약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기대됨에 따라 그보다 낮은 수준의 조달금리를 가정하였습니다. LTV의 경우 우량 자산들에 비해 보수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순위 LTV의 경우 55%, 후순위 LTV의 경우 72.5%로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센터 거래 사례입니다. 본건 부동산의 경우 좋은 입지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평당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본건 물류센터의 매입 평당가는 1,080만 원 수준으로 가장 비슷한 비교군인 스마트푸드 네트워크 양지 물류센터보다 살짝 낮은 수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률 분석입니다. 매입가 1,080만 원 기준, 매입 캡레이트는 4.81%로 준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분이익 제외 COC는 7.79%, 처분이익 포함 COC는 3년 평균 37.3%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매각 가격 및 민감도 분석입니다.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른 매각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본건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는 작년 기준 9% 상승하였습니다. 매년 9%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매각 평당가는 1,400만 원으로 엑시 캡레이트는 4.02%로 시장 평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정된 물류센터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매각 시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분이익 제외 IRR은 6.03%, 처분이익 포함 IRR은 23.44%로 예상됩니다.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의 변화에 따른 수익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험료 2,500원 기준 연 비용은 1억 8천만 원으로 운영 비용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최근 대형 화재 사고 등으로 보험료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평당 보험료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위험 및 관리 방안입니다. 시장 전체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특수한 리스크를 전부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책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